국내 연구진이 셀 하나로 데이터 저장은 물론 연산과 데이터 변환까지 가능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개념의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셀 하나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다이나 플라지아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상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새로운 개념의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 이 다이나 플라지아 어떤 반도체인가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다이나 플라지아는 새로운 종류의 AI 반도체입니다. 바로 이 칩인데요. 다이나 네. 플라지아라는 이름은 저희가 개발하면서 이 칩의 특성에 맞게 만든 이름입니다. 예.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와 플라지아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처리 가능하다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AI 반도체를 설계할 때는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 성능과 효율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요.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메모리 내부에 프로세서를 집적하는 PIM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PIM, 즉 PIM이란 Processing in Memory의 약자로 메모리 반도체에 인공지능 연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으로 메모리 강국인 우리나라의 AI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존 대부분의 연구와는 다르게 PIM 기술을 D램에 적용하여서 집적도를 높였기 때문에 D램 PIM 기반 AI 반도체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조금 알듯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 않나 싶은데요.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가 일반 반도체와 어떤 게 좀 다를까요?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로 Neural Processing Unit, NPU라고도 불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실제 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할 때는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존의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앙 처리 장치, CPU나 혹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의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반도체는 인공지능만을 위한 반도체가 아니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기존의 반도체와 다른 설계로 구성되어서 인공지능 처리에 특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인공지능을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예. 네,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다이나 플라지아는 이 중에서도 D램 PIM 반도체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를 이제 좀 더 쉽게 포함 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존에 반도체가 있었다면은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AI 반도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와 함께 이제 집적한 반도체를 PIM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D램의 더 고집적도의 D램을 사용한 것을 D램 기반 PIM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다이나 플라지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이나 플라지아라는 이 반도체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최신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모리 내부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메모리 병목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의 기존의 반도체나 AI 반도체는 폰 노이만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구조는 정보 저장을 위한 메모리와 그리고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프로세서가 연산을 위해 동작을 할 때 메모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줘야 합니다. 네. 따라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큰 전력 소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세서의 성능이 아무리 향상이 되더라도 데이터 전송 속도와 그 처리 속도에 전력 소모가 제한이 걸리게 되고 네. 이에 의해서 전체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모리 병목 현상은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특히 인공지능 연산 처리에 와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인공지능 연산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그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그 많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병렬적으로 많은 연산을 함께 처리하고 또 이 때문에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 시간을 보이는데 예. 이 때문에 높은 처리 속도를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병목 현상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메모리 내부의 프로세서 연산기를 직접 하는
새로운 또 PIM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PIM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세싱 인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기존의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된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팅 방식과는 달리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된 구조를 말합니다. 네. 즉 프로세싱 인 메모리,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메모리 내부에 연산 로직이 집적되어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핀 반도체는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의 반도체 메모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또 메모리에서 연산기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핌의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 분야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핌을 사용하면 높은 병렬성으로 동작하면서도 메모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해서 더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전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다이나플라지아는 이 핌 기술을 D램 메모리에 적용한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프로세서가 아무리 개발이 되어도 이 메모리와 분리가 되어 있던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성능을 올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프로세서의 성능을 발목 잡았던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번에 개발하신 다이나플라지아의 장점 혹은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개발된 대부분의 PIM 반도체들은 SRAM이라는 메모리를 사용했는데요. 네. 이에 비해서 D램이라는 메모리는 훨씬 더 높은 집적도를 갖는 메모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D램을 사용하면 같은 크기의 반도체 칩을 만든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용량을 가지고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D램의 장점 때문에 실제로 D램을 이용해서 핌을 개발하려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도 있었지만 D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라는 문제점 때문에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다이나플라지에서는 이런 누설 전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D램에서도 높은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아날로그 연산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다이나플라지아에서는 하나의 셀이 메모리, 연산기, 그리고 데이터 변환기의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트리플 모드 셀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더 복잡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개발된 방식들은 처리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인공지능 연산을 기존 PIM 반도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더 빠른 추론 그리고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폰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더 적은 배터리 소모로 인공지능 연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이나플라지아 개발하신 셀 하나로 데이터 저장, 연산, 또 데이터 변환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원리를 좀 더 깊이 설명해 주실까요? 다이나플라지아에서는 하나의 D램 셀이 메모리, 연산기, 그리고 데이터 변환기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트리플 모드 셀이 개발돼서 사용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높은 집적도로 처리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복잡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모드 셀은 그 트랜지스터 3개와 축전기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셀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이 셀 간의 연결을 적절히 제어해서 트리플 모드 셀에 3가지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기 모드에서는 메모리 셀에 가중치를 저장하고 모드 제어 선으로 입력값을 넣어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곱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기 구조는 누설 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D램에서도 높은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아날로그 연산 방식을 지원합니다. 또 메모리로 쓰이는 경우에는 모드 제어선을 통해 2개의 트랜지스터를 끄고 축전기로서 사용하고 이 때문에 메모리 셀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셀 주소를 선택하여 내부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변환 모드에서는 모드 제어선을 통해 하나의 단위 셀을 축전기 기반 DAC, DAC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 값을 축차 비교 방식으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할 수 있는 데이터 변환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AI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 또 다이나플라자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신 반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제품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다이나플라지아의 상용화는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나플라지아는 기존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전력이 제한적인 환경에도 AI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핌 기술을 D램의 메모리에 적용해서 이제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더욱더 빠른 데이터 처리와 그리고 저전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이 기술이 이제 더 상용화가 된다면 스마트폰, 스마트 글래스, VR과 같이 좀 더 전력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AI를 효율적으로 가속할 수 있고 또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갖는 의미는 다이나플라지아는 이제 더 복잡하고 그리고 더 큰 AI 모델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최근 인공지능 모델이 날이 갈수록 더 그 크기가 커지고 또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더 성능도 높아지고 또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AI 반도체가 필요해지는데 이번에 개발된 다이나플라지아는 D램 기반의 구현으로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는 고집적도의 AI 반도체임과 동시에 트리플 모드셀을 이용하여 이 재구성 가능한 기능성으로서 좀 더 다양화되는 AI 모델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용화 단계가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제안된 다이나플라지아는 이 트리플 모드셀 그리고 D램핌이라는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서 새로운 인공지능에 특화된 컴퓨터 구조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상용화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서 제가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D램 공정의 적용입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일반 반도체 공정과 D램 공정이 따로 있는데요. 다이나플라지아는 이제 현재 일반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연구 개발되었고요. D램 전용 공정을 사용하면 이 D램 자체의 집적도와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D램 공정에 맞춘 칩의 최적화와 그리고 외부 회로 간의 인터페이스 등의 개발이 이제 좀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방식은 기존의 폰 너희만 구조와는 다른 그리고 심지어는 핌이라는 이 구조와도 전혀 다른 새로운 구조인데요. 네. 기존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폰 너희만 구조에만 맞춰서 설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를 새로운 구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도 추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기관들의 협력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또 메모리 반도체이고 최근 전 세계 IT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 AI인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이 접목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대표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